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저 오늘은 슬픈 사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저희 동호회 이제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면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이제 천정에다 거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위에다가 루프 캐리어로 그런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죠. 여기저기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좀 고취하고자, 그럼 저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고취하고자 슬픈 사진을 보면서 일단 이 친구의 자전거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잠깐 묵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 이 지금 일단 사진을 보이시죠? 예, 사진을 보면 자전거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고 찢겼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놔뒀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접혀버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고 위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쪽에 이 그 비상구 표시를 이제 강타를 하면서 자전거가 차가 앞으로 가는 힘과 저 천정에 박는 힘이 이제 빡 해서 자전거가 이제 내동강이 나버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전거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자전거 값이 문제죠. 일단 자전거 값이, 그래서 자전거 값도 문제입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판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또 물어줘야 됩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이 아파트가 지금 지하 주차장을 새로 도색을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도색비나 이런 거는 그나마 다행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나마. 근데 어쨌든 요 비상구 저거는 물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났고 비상구 여기 왜 이렇게 또 처량해 보이냐 이거. 예,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입구예요. 예, 입구. 이 제한 높이가 2.3m죠. 2.3m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웬만한 SUV나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2.3m면 힘듭니다. 왜냐면 승용차도 높이가 1600 정도 돼요. 차 높이가 1600에서 1700 정도. 승용차는 한 1650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1600 정도. 자, 거기에 이 루프 캐리어가 살짝 떠 있고 그 위에 또 자전거가 올라가잖아요. 핸들이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승용차면 2.3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안 가는 게 맞죠. 보통 아파트들은 2.1이나 상가 건물들도 거의 다 2.1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도 쓰고 있습니다. 루프 캐리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이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뭐 제일 유명해서 나오는 거지 광고 아니고, 저도 여기 제품을 쓰고 있어요. 협찬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나쁘다 이거는 이게 제품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왜냐면 이거는 뭐 운전자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뜯긴 거죠. 이것도. 이것도 뜯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자전거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차에 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차 안에 넣는 겁니다. 차 안에. 그래서 SUV도 좋고 승용차에도 2대는 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좋은 거는 차 트렁크 뒤에다 다는 거. 그 후미형 캐리어. 그거는 좀 괜찮죠. 그게 훨씬 더 좀 안전한 방법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걸로 부족하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후미형 캐리어는 트렁크도 못 쓰게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천정형 캐리어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가 없는데도 어디 들어갈 때마다 자전거 없지. 심지어 제가 타던 니로 거기에는 썬루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 봐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프레임이 그냥 2개로 나눠졌어요. 와, 이거 지금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여기 카본층을 딱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카본층을 적층을 했는지. 네, 레버도 이제 맛이 갔고, 이 적나라한 이 카본층, 생각보다 레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접착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자전거를 만들었구나 하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을 카본 파이버를 이제 적층을 하거든요. 이렇게 찢겼습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또 정보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는 수가 없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동차 보험 중에서 그 외부 부착물에 대한 자차 보험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에는 이런 게 자차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와서 내 거를 박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면 외부 부착물에 대한 그 자차 보험 적용하는 게 또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진짜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이게 내 자전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친구는 자기 자전거지만 내가 그냥 호의로서 누군가를 태워줬어요. 그 자전거 위에 4대를 단 거죠. 예를 들어서 4대를 달아서 내가 태워줄게. 같이 가자 했는데 그 4대 다 예를 들어서 박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주시는 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어를 간 적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차를 타기 전에 확답을 받을 겁니다. 자전거가 내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할지라도 난 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니면은 내 차 타지 말라고. 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차를 태워주고 자전거 실어주고 다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어 갈 때 차 타기 전에 그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 타는 것도 좋고 태워줄 수 있고 좋은데 내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나더라도 내 잘못 아닙니다. 그게 싫으면 딴 차 타세요. 아니면 본인 차 타세요. 해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고 난 직후에 이렇게 자전거의 상태인데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친구가 이 자전거를 탄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2년 정도 되었고 예쁜 자전거죠. 거기다가 듀라에이스라는 구동계도 완전히 와 완전히 그냥 프레임이 완전 분리가 돼 버렸죠. 그냥 굉장히 슬프고도 적나라하고 좀 뭔가 아찔한 그런 영상이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친구한테 조금 미안한데 얘가 이게 한 번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기대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울 수는 없잖아. 그냥 컨텐츠니까 너의 슬픔을 세상과 우리 친구의 슬픔을 세상과 공유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전에 타던 자전거도 이렇게 루프 캐리어 올려놨다가 주유소 들어가다가 주유소 지붕이 낮은 데였는데 거기 박아서 전에도 한번 해먹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기대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흔한 사고입니다. 예전에 저도 지금까지 이런 사고를 듣고 보고 한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예전에 유명한 거 있죠. 춘천에 그 모닝인가 위에다가 자전거 4대 올려놓고 가다가 4대 빡 박살나는 유명한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도 사고 나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이거 천정에 올리고 가시다가 그게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요런 스티커도 팔아요. 요런 스티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달아놔도. 그래서 요런 걸 붙여놨습니다. 자전거를 잊지 마라. 자전거 렉 있어. 라는 거를. 요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봉하죠. 또 어쨌든 광고는 아닌데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 툴레 회사에서도 이걸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었을 때,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그리고 급정거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비포장기를 막 다다다다 달릴 때, 이럴 때도 잘 버티는지 이런 거 다 테스트해서 내놓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망각의 동물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가다가 잠깐만 우리 마트에 장 보고 와야지. 여기 마트 있네? 여기 들어갔다 가자 하는데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려. 여기 자전거 있다라는 거. 근데 주차장 거기 차단기 거기 딱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장창 그리고 그 차단기 값. 제가 아는 분은 차단기를 한 분이 해 먹으신 분이 계세요. 500만 원 배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가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몰라요. 예,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천정의 캐리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 공간 활용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천정에다 올리면 트렁크도 쓸 수 있고 다 되지만,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자전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저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모든 사고들 다 비켜나서 안전한 라이딩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